회사니?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기 집에 좀 와서 자라. 이번 주말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주말에 아버지랑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땅콩이를 못 데려가자니 애 혼자 있는데 와서 밥 좀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 좀 써주거라. 아, 땅콩이요? 그래, 주말에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 신호 데리고 와서 하루 자면서 땅콩이 보고 이왕이면 집 청소도 해놓으면 좋고.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미리 약속했는데요. 사돈 생신밥이야. 다음 날 먹든지 한 주 더 있다가 먹어도 되잖니. 그럼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강아지 굶어 죽일 셈이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엄마 없이 혼자 계시는 거. 그래서 생신만큼은 제때 잘 챙겨드리려고 해요. 누가 챙기지 말라고 했니? 사람 밥이야 하루 이틀 늦게 먹어도 괜찮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는 어쩌란 말이니? 그리고 땅콩이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엄청 싫어해. 그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보살피고 있을게요. 그럼 되죠? 얘는 참. 땅콩이는 예민해서 우리 집 아니면 낯설어서 하루 종일 짖고 밥도 잘 안 넘겨. 그냥 집에 와서 보살펴 주래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랑 이미 몇 주 전부터 찾아뵙기로 한 약속인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너무 곤란해요. 사돈 이번 생신밥 못 드시면 뭐 어디로 사라지기라도 한다니? 시집 와서 이 집 식구 됐으면 뭐가 먼저고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가 뭐 하나 시키면 단박에 들어주는 경우가 없니? 아주 따박따박 온갖 이유를 다 들먹이면서 요리조리 다 피하긴 하고. 지난번에 서영이 임신했으니까 가서 밥이랑 반찬거리 좀 해주고 오라 그랬을 때도 회사 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너는 도대체 이 집 며느리가 맞긴 한 거냐? 그때는 정말 중요한 회사 전시회 앞두고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총괄이라 저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랑 밤새 일하는데 어떻게 아가씨 밥을 해주러 가요. 이것 봐, 이것 봐. 또 그런다.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냈으면 말도 안 해. 어쩜 그렇게 너는 매번 할 일이 그렇게 산더미니. 누가 보면 세상 일 다 내가 하는 줄 알겠다. 대기업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아주 생색은. 이번 주말은 잔말 말고 와서 땅콩이 케어해라. 더 듣기 싫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번 주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볼게요가 아니라 무조건 와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어머니. 아빠. 오, 미네야. 아빠 정말 너무 미안한데 주말 아빠 생신잔치 한 주만 더 미루면 안 될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꼭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이제 꽤 높은 자리 직급 차지한 너가 주말에 나가야 할 정도면 진짜 급한 일인가 보구나. 너무 미안해. 미리 잡아놓은 약속인데 이렇게 취소해서. 아니야, 생일은 뭐 또 돌아오는 건데 너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아빠.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지? 건강하시고? 잘 계셔. 그건 왜? 사돈들 가져다 드리라고 집에 좋은 한과 세트 사다 놨는데 이번 주에 너 못 만나니까 다음에 만날 때 꼭 전해드리렴. 아빠는 뭘 그런 걸 준비했어? 시댁은 아빠 생일이라고 뭐 주시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돈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겠니?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해드리면 그 복이 다 너한테 가겠지. 우리 딸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거지. 안 그래도 된대도. 너가 바쁘게 회사 일 하면서 싹싹하게 시댁 잘 챙길 거라는 거 아빠는 안 봐도 다 안다. 떡두꺼비 같은 신우도 안겨드리고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나 많이 아끼고 좋아해 주셔. 엄마처럼 잘해 주셔. 정말 다행이다. 너네 엄마 일찍 죽고 빈자리가 컸을 텐데 사돈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 아빠, 아무튼 사돈 어른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고 이서방한테도 잘하고. 미안해 아빠. 내가 다음번에 식당 예약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몸 아껴가면서 일하거라. 여보세요? 여보, 지금 빨리 여기 하나병원으로 올 수 있어? 병원은 왜? 신우가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좀 크게 다쳤어. 팔은 부러지고 발 쪽에 인대가 나갔대. 나도 좀 전에 연락받고 급하게 반찬하고 달려왔어. 다른 데는 다친 데 없고? 넘어지면서 얼굴도 좀 긁히긴 했는데 그것보다 팔이 부러져서 아프니까 애가 계속 울어. 울면서 당신 찾네. 오늘은 너무 곤란한데. 무슨 소리야? 애가 지금 저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오늘 거래처 미팅 있는데 끝나고 접대까지 동행해야 되거든. 당신 그게 말이야? 접대 때문에 애 병원을 못 온다니. 당신도 알잖아. 이런 고객사 접대 날 데려가는 게 무슨 뜻인지. 이 회사 들어와서 다른 과장이고 대리들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만 한 번도 못 꼈단 말이야. 나도 이제 부장님 눈에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암 걸린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다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막말로 넌 대기업에 큰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나 같은 핫바리 직원 심정 따윈 모르겠지? 내가 말했지. 오늘 내가 부장님이랑 접대 가는 건 어렵게 얻은 기회라. 남편이 어쩌면 승승장구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앞길을 막아야겠어? 여보, 누가 앞길을 막았다고 그래? 다만 애가 다쳤는데 당신한테는 뭐가 더 우선인지 모르겠으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나도 당연히 신우 걱정되지.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 놓치면 어디 또 쉽게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당신도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가서 걱정한들 애가 금방 낫냐고. 아무튼 난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접대 가야 되니까 혼자 간호하기 힘들면 엄마라도 부르든지 해. 어머니가 오시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당장 여기 집으로 좀 와야겠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땅콩이가 아침 먹은 걸 다 개워내더니 저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저렇게 매가리 없이 누워만 있자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땅콩이가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아버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오라니까. 애 죽게 생겼다. 어머니 지금 밤 11시예요. 시간이 중요하니 땅콩이가 다 죽어가는데. 저도 오늘 야근하고 좀 전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아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시댁 가까이 살면 이런 것 저런 것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12시가 넘은 것도 아닌데 병원 동행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리고 땅콩이가 남이니? 너 시집 올 때부터 있던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애가 아프다는데 너 어쩜 이런 태도로 나오니? 너 무서운 애구나. 저도 땅콩이 많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 넌 입이라도 있어서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 못하는 짐승은 아파도 말도 못하는데 너 정말 야박하구나. 저 어머니 안 계실 때 자주 들러서 땅콩이 챙겨주고 잘했는데 오늘 못 가는 걸로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저도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죄송하지만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 밤에 아버지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땅콩이 택시나 태워 병원 보내고 아주 내가 좋은 며느리 두었구나. 아휴 참.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다 너 같은 줄 아니?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엉덩이만 들썩거려도 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잘 모신다는데 복도 없는 나 같은 년은 돈 좀 번다고 모가지 빳빳한 잘난 며느리 두어서 이렇게 서럽게 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여기서 대기업 소리가 왜 나와요? 너 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얘기 좀 하면 네네 하면서 바로 튀어오는 경우가 없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너 성호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굴겠니? 어머니, 저 성호 씨 하는 일 존중해주고 있어요. 절대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가 나한테도 이러는데 성호한테 어떻게 알지? 안 봐도 비디오구나. 어머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됐다. 너 같은 애 말고 돈 못 벌어도 고분고분한 애 드릴 걸 그랬구나. 끊어라. 엄마랑 싸웠어? 싸우기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시지. 밤늦은 시간에 땅콩이 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시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서 또 뭐라 하셨어. 엄마가 당신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의지는 무슨, 그냥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엄마 집 차 갖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병원 좀 데려다주고 오지 그랬어. 여보, 알잖아. 나도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녹초되어 있는 거. 신우 팔도 아파서 내가 대신 학교 준비물이랑 이것저것 다 챙겨주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야밤에 어떻게 운전을 하고 거길 가? 그럼 당신이 가지 그랬어. 또 남편 무시한다. 여보,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시댁에 이런 이슈는 내가 다 도맡아 처리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라도 내 방패가 돼서 중간에 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돼? 어쩔 때는 오히려 당신까지 나 등 떠밀어서 날 힘들게 하는 느낌이야. 그렇다고 너가 언제 엄마가 뭐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예스 한 적 있어? 너도 자발적으로 시댁 일에 안 나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겠지? 지금 내 상황에서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 미리 다 잡아놓은 아빠 생신잔치 약속도 파토내고 그 집 가서 땅콩이 봐주고 오며 가며 어머니가 시키면 집에 들러서 또 봐주고 청소해 놓으라면 청소해 놓지, 쌀 씻어 놓으라면 쌀 씻어 놓지.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 하녀로 시집 온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저렇게 요구만 다 하시고 정작 우리 신우 다쳐서 병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번을 안 와보셨어. 전화도 내가 먼저 드려서 애가 이렇게 됐다 설명드렸더니 많이 안 다친 것 같다고, 안 죽었으면 됐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억장이 다 무너졌어. 강아지 밥 못 먹고 힘없이 누워있다고 나한테 밤에 전화하셔서 병원 데려가라고 하시는 건 괜찮고 손주 아픈 건 상관없는 거야? 땅콩이가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나보다 땅콩이가 더 소중할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손주잖아. 말이라도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안 죽었으니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땅콩 맨날 그놈의 땅콩이 타령. 그 예쁜 강아지가 이제 다 미워 죽을 지경이야. 너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진다. 어머니가 땅콩이를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나나 신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나이 드시고 적적한 거 땅콩이가 그나마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라. 당신도 정말 똑같아. 나 생각해주고 나 존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됐어. 잠이나 자. 여보세요? 미네야. 정아야.
야, 너 왜 울어? 우리 아빠가 일하다가 낙상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그만. 우리 불쌍한 아빠 어떡해, 정아야. 뭐?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하나병원 장례식장이야. 정아야, 미안한데 학교 가서 신우 좀 빨리 데리고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성호 씨는 오늘 고객사랑 골프 치러 간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통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잘했어, 미네야. 진짜 잘했어. 많이 놀랬지? 나 지금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신우 데리고 갈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있어. 고마워.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지금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아니?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고 상주하고 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못 살겠다. 지금 당장 빨리 집으로 좀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땅콩이가 지난번 수술이 힘들었는지 얘가 기어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제 어떡하니? 땅콩이가요? 지금 빨리 집으로 오래도.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떡하니? 아버지도 지방 출장 중이라 안 계시고 너랑 성호랑 다 거기 있는데 얘 빨리 화장터로 옮겨야지. 화장하고 사람처럼 장례도 다 치러줄 거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희 아버지 발인도 안 끝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셨잖아요. 땅콩이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니? 그래도 성호 편에 돈 보냈잖아. 그럼 된 거지. 뭘 안 갔다고 성화야, 성화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돈이에요, 어머니. 아니, 얘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면 어머니가 끝까지 잘 해결을 하셔야죠. 다른 때도 아니고 친아버지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저한테 강아지 화장터에 데려가고 장례를 치르라니요. 저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네요. 사돈 일이야 안 됐지만 내가 땅콩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잖니. 아는 애가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저희 아버지 엄청 아꼈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화가 힘들 것 같네요. 끊겠습니다. 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제라도 뭐 잘못했다고 빌려고 연락한 거냐? 아이고, 아주 빨리도 연락했구나. 아줌마. 뭐? 아줌마? 개념이 없다 못해 사라진 이 아줌마야. 이제 어머니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먹은 건 그쪽이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줌마 머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아줌마는 아줌마 잘못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발 물어보세요. 세상에, 사돈이 돌아가셔서 한창 장례 치르고 있는 며느리 불러서 강아지 장례 치르게 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 반성하는 기미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아줌마? 아줌 남의 식구 되기로 마음 먹은 게냐? 반성? 반성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 얘가 진짜 미쳤구나. 열받아서 미치다 못해 돌아버릴 뻔한 거 지금 간신히 이성의 끈 잡고 이렇게 통화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요. 당신도 그렇지만 어쩜 당신 그 잘난 아들도 그렇게 똑같을까? 내가 이 얘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강아지 장례식장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도리? 당신들이 나한테 감히 도리를 우는 애?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니까. 이런 인간을 우리 애 아빠라고 참고 살았던 내가 다 슬퍼지더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내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얘가 뚫린 입이라고 이제 진짜 막하네. 날 이렇게 만든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 어쩌겠다는 거냐? 당신네 같은 족속이랑 내가 어떻게 계속 인연을 이어가겠어요? 우리 신우도 마찬가지고.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참, 아줌마 아들 회사 생활도 좀 어렵겠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잘난 대기업 며느리가 그 아드님 작은 회사의 가장 중요 고객사였다는 건 몰랐죠.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이성우한테 책임 물어서 거래 끊어놓을 테니까 회사에서 잘리든지 지발로 나오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겠죠? 뭐? 야! 야! 전 남편은 저한테 아이와 집까지 다 빼앗기고 이혼과 해고를 동시에 당하며 시댁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가 평소 들어놓으신 사망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는 저의 연봉까지 더하니 저와 아들은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연우씨 안녕하세요. A사의 유정숙입니다. 점심 때는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야말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A사와의 신규 계약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연우씨 사이에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일 얘기는 잠깐 접어둬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건데. 회사 영업시간은 끝났으니까요. 네, 그럼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요일에 난 하루 종일 한가한데 연우 씨는 어떤가 모르겠네. 일요일은 저희 회사도 휴일입니다. 그러면 연우 씨도 그날 쉰다는 소리네. 내가 역 근처에 완전 맛있는 맛집 아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까? 네? 제가요? 내가 연우 씨랑 가고 싶으니까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느긋하게 쇼핑도 하고 밤에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는 건 어때? 연우 씨, 프랑스 음식은 좋아해?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저랑 정숙 씨가 왜 일요일에 식사를 해야 되죠? 혹시 접대인가요? 어머, 무슨 말이야? 접대는 무슨? 데이트지, 데이트.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네? 원래는 연우 씨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줬으면 했는데 연우 씨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준 거지. 그럼 일요일 11시에 역 앞에서 봐. 잠깐만요. 사귀는 사이라뇨. 저랑 정숙 씨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사랑의 시간은 상관없지.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연우 씨가 나한테 한눈에 반한 걸 느꼈거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숙 씨한테 반했다뇨. 그럴 일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가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백 같은 거 안 해도 난 다 알지. 나를 만난 그 순간 나한테 생긋 웃어줬잖아.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얘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줬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내 얼굴을 뜨거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죠. 어쩌다 손이 닿았을 때는 새빨개져서 부끄러워했잖아. 서류를 주고받을 때 그쪽이 갑자기 손가락을 걸어서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고 정숙 씨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하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행동 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응한 것 뿐이에요. 전부 정숙 씨가 착각하신 겁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저 그런 측정이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데 연우 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연봉도 높고 전부 합격이니까 내가 사귀어준단 소리지? 그냥 착각일 뿐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숙 씨는 저희 어머니 뻘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마음은 영원히 낭낭 18세거든?
괜찮아요. 요즘에는 나이 차 많이 나는 커플도 드물지 않잖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서 정숙 씨랑 사귈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닥일지도 모르는 여자랑은 당장 헤어져. 내가 그딴 여자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나랑 사겨.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머, 그런 말 해도 되겠어? 연우 씨 때문에 소중한 거래처를 잃으면 어쩌려고? 무슨 뜻이죠?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한단 소리지. 자칫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어떡할래, 연우 씨?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올 것을. 좋은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 잘생긴 우리 자기. 아니, 연우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안녕하세요, 정숙 씨. 뭐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이번 거래를 백지로 돌린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고. 연우 씨가 무슨 짓 한 거지? 상사한테 어제 일을 보고 드린 것뿐입니다. A사에서 제가 A사 직원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래 조건을 내놨고 거절하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교제할 생각이 없으니 만약 거래 때문에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그럼 몰상식한 회사랑 손잡을 수 없다며 화를 내시더니 결국 이번 거래는 백지로 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일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그건 나랑 사귈지 말지 대답하겠다는 말 아니었어? 당연히 거래에 대한 답이었죠. 그 제안은 몇 번이나 거절했으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그르치면 어떡해? 곤란한 건 연우 씨네 회사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거래는 A사에서 먼저 부탁한 건입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주도권은 저희 회사에 있죠. 다행히 B사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요청해서 A사와의 거래가 파기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안 사귀어준다고 거래를 파기하겠다니 그런 건 다 장난이지.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거지 진짜로 협박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쪽을 A사의 대리인으로서 대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한 말도 A사의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을 연장자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신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히 발언하세요. 아니야, 그때는 회사 영업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사적인 대화였잖아. 회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고. 정숙 씨가 거래를 운운하며 협박한 순간부터 A사도 그 터무니없는 제안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요구를 하다니 A사는 저희 회사를 얕잡아보고 있나봐요. 그런 거 아니야, 연우 씨. 전부 오해야. 난 그냥 연우 씨가 솔직해지기를 바란 것뿐이야. 조금 강압적으로 대해서 기분 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애 문제 회사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부탁이니까 기분 좀 풀어, 응? 사장님이랑 상사한테는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해고당할지도 몰라. 정숙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일로 저는 크게 트라우마가 남았거든요. 이건 엄연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오해라고. 연우 씨, 부탁이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일절 A사와는 거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정은 제 개인적인 계정이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나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할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과 변호사를 찾을 생각이니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우 씨, 나 좀 믿어줘.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야. 내가 꼭 연우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응?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그만 좀 하세요. 불쾌합니다. 저는 당신같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뭐? 싫다고? 네, 굉장히 싫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랑 함께 사죄를 하러 찾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는 연우 씨의 애인이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저희 상사를 때린 바람에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저희 상사도 크게 화가 나서 A사랑 정숙 씨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정숙 씨의 부모님과 A사 사장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셔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숙 씨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죠. 지금 정숙 씨는 징계해고를 당하고 본가로 끌려가 반감금된 상태로 위자료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답니다. 현정 씨, 집 앞에 보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미안해 수혜 씨.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도 금방 알아줘서 다행이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왜 이런 시간에 보미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죠? 몸이 엄청 차갑잖아요. 아침에 집을 나온 게 5시 반이고 보미 두고 간 게 6시 반 정도였나? 아니, 그럼 1시간이 넘게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초여름이라고 해도 아직 아침엔 춥다고요. 5살 배기 애를 밖에 방치해두다니 제정신이세요? 추운 건 그렇다고 쳐도 유괴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고작 그 정도로 화내지 마. 고작이라뇨. 하여튼 본론을 말하자면 갑자기 말해서 미안한데 봄이 좀 맡아줬으면 해. 한 3일 정도. 네? 3일을 맡아달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미 놓고 왔으니까 어떡해? 남편도 장기 출장 가 있으니까 나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 부탁할 사람이 수혜 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웃인데 좀 부탁할게. 알겠지? 아니, 그럼 친정이라도 맡기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시댁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맡겨도 되지 않나요? 그건 안 돼. 지금 우리 자기랑 여행 가는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은 장기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부부끼리 가는 거면 봄이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남친. 네? 남자친구요? 아니, 그럼 그거 아닌가요? 바람 피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족들한테 비밀로 이러는 거라고. 수혜 씨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심지어 애를 남의 집에 맡겨두고 여행을 가시다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고. 어차피 남편도 뭐 유흥업소도 가고 하면서 젊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남편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걱정 안 해도 돼.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딱히 뭐 현정 씨 부부관계에 끼어들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까지 엮으려고 하진 마세요. 죄 짓는 거 도와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너무하네 진짜.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이미 기차 아니라 돌아가지도 못해. 우리 봄이 좀 잘 부탁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맡기겠다면서 짐은 아무것도 없던데요? 옷은요? 먹을 거는요?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하게요? 어머, 갈아입을 옷을 깜빡했네. 그냥 대충 수혜 씨 따로 나무거나 입혀도 돼. 어린이집도 그냥 둘이 같이 보내줘. 5살밖에 안 된 애가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식비는 그냥 봐주고 선물 사갈 테니까. 저희 애 옷이라뇨. 저희 애는 3살이라고요. 사이즈가 맞겠어요? 그리고 식비는 내지도 않을 생각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고작 3일 가지고 돈을 달라고? 쪼잔하긴. 옷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대충 어른 옷 입히면 그만이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건 없어요? 먹는 약이나 뭐 의료보험 카드는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고작 3일 가지고 왜 그래? 걱정도 많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저는 못 봐드려요. 데리러 못 오실 거면 제가 직접 현정 씨 시댁으로 데리고 갈게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주면 바람 피우는 게 들통나잖아.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못 알려줘?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곤란하다고요. 아무리 말해봐야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하고 맡아줘. 진짜로 장난 그만하시고 긴급 연락처 정도는 알려주시라고요. 친정 쪽 번호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나 이제 배터리 다 돼간다. 미안, 핸드폰 끌게. 봄이 좀 잘 부탁해. 그럼 이만. 저기요, 현정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수혜씨, 들었지? 나 이제 곧 도착해. 선물 잔뜩 사왔어. 현정씨,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한 번을 안 받고
미안. 하도 시끄럽길래 잠깐 차단해놨었거든. 네? 차단을 하다뇨. 보미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급한 연락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를 남한테 떠넘기고 연락도 무시하고 혼자 불륜 상대랑 여행이나 다니다니 수치도 모르세요? 정말 경멸스러운 거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딱히 뭐 없었잖아. 데리러 가겠대도 화를 내고 그러네. 하여튼 3일 동안 봄이 돌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 놓고 즐기다 왔어.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미 남편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사했다던데요? 뭐? 여행 가신 당일에 남편분이랑 남편분 본가 쪽에 연락했더니 출장지에 계시다가 여기까지 데리러 오셨어요. 지금 봄이는 남편분 본가에 있고요. 남편분도 집 팔고 본가로 이사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도 그렇고 그쪽 가족들이 다들 잔뜩 화가 나 있던데요? 아니, 왜? 어떻게 남편이랑 연락을 한 건데? 난 연락처 알려준 적 없잖아. 이웃들이랑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엄청 물어보고 다녔다고요. 결국에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남편분 연락처를 받았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랑 그쪽 가족들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함부로 연락을 하고 그래? 저도 분명 말씀드렸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먹는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 유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애를 3일씩이나 맡아주지는 못한다고요. 민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말했잖아. 왜 그래 예민해? 고작 3일 정도 가지고 말이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게 누군데요? 봄이 식비조차 못 받았는데 전 그런 책임 못 져요. 그냥 조부모님이 직접 돌보시는 게 훨씬 더 안심되고 좋잖아요. 그래, 나도 아는데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는 거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이혼당할 거 뻔히 알면서.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말했어요. 불륜 여행 가신 거. 뭐? 봄이를 맡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거든요. 남편분이 본가로 이사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혼 준비를 위해서래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말한 거야? 그걸 말하면 안 되지! 물어보시길래 답변해드렸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비겁하게 뒤에서 꼰질러? 뭐가 비겁하다는 거죠?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 착하고 순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애를 맡기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불륜 상대랑 여행 가는 쪽이 훨씬 더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끄러워! 이혼하게 되면 너도 확 고소할 거야. 어린이집 엄마들한테도 다 까발려서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불가능하실걸요? 왜냐면 다들 제 편이거든요.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분 연락처를 온갖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정도 다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들 현정 씨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요. 뭐? 당신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진짜 쓰레기네 이거. 미쳤어? 당장 가서 해명해. 이미 다 끝난 얘긴데 뭘 어쩌겠어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겠네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난 전업주부라서 이혼하면 먹고 살 방법도 없어. 이제 와서 취직도 못할 거고 친구들한테까지 버려지면 나는 어떡해? 제발 남편이랑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설명 좀 해줘. 뭐 농담이었다거나 잘못 안 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부탁 좀 하자.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안 돼요. 그만 포기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어머, 슬슬 배터리 다 돼가네요. 죄송해요. 이만 실례할게요. 안 돼! 잠깐만! 수혜씨! 그 후 현정씨와 불륜 상대는 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붙잡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미의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게 되었고 보미는 남편분의 본가에서 키워주시게 되었습니다. 현정씨는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불륜 상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권으로 그 상대랑도 대판 싸우게 되어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친구들에게까지 철저히 버림받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수를 하겠답시고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일도 있었는데 때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그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자기가 애를 떠넘기고 바람 피워놓고 분풀이를 하다니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